자, 382페이지. 이번에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담보 물건이 있죠. 그래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 용의권에 관한 등기가 대표적으로 관련돼서 우리 5개가 있었죠. 자, 지상권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구분지상권이 있었고, 지역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이 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도 5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 이게 5개.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권. 대표적으로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기억해 둘 게 또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동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저당.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질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요. 채권 담보권. 그래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우리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걸 한번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1억을 꿔주세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됩니다. 자,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되죠. 자, 금전소비 대차 계약은 요거와 관련돼서 어른행은 그러면 뭐가 되죠?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바로 채권자가 돼요. 채권자.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채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어른행 가서 자,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어른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시다. 그랬더니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면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시다. 그랬더니 갑이 담보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리 갑한테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 거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물상보증인입니다. 자,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요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책임은 있지만 뭐는 없다. 바로 채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저당권자가 되겠네요. 저당권자. 그러면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 둘 것. 자, 보시죠. 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맞죠? 근데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요?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요거는 종된 행위가 돼요. 요 피담보 채권, 금전소비 대차 계약은 바로 주된 행위가 돼요. 근데 요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하니까 이게 대표적인 피담보 채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주고 종의 관계네요. 그러면 주가 소멸하면 종이 소멸한다. 이걸 대표적으로 부종성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자, 그러면 자, 피담보 채권이 전액이 소멸돼야 종된 권리도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가분성. 대표적으로 이제 수반성이라는 게 있고요. 자, 주된 주가 이전하면 종도 이전한다. 그래서 수반성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물상대의가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금전소비 대차, 피담보 채권은 우리가 의미를 받는다면 대표적으로 이거는 채권액이 됩니다. 채권액이 되죠. 자, 채권액. 그럼 채권액은 특정 채권이 되죠. 그래서 채권액, 대표적으로 특정 채권. 자, 특정 채권으로서 대표적으로 채권액이 됩니다.
이 채권액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분이 되죠. 지분이라는 것은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대표적으로 채권액이 되겠죠. 그래서 채권액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는 갑이 점유해요, 을이 점유해요? 갑이 점유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 X가 돼. 그러면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반드시 기억해 둘 거, 점유 X. 그러면 점유 X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부동산 일부에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저당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개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점유 X, 부동산 일부 X.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둘 거는, 그러면 저당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대표적으로 뭐가 될까요? 바로 요거 바로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액을 반드시 기록해야죠.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은, 저당권의 목적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소유권 이해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의 표시, 저당권의 대상이 소유권 이해 권리의 표시일 때 소유권 이해 권리의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자, 2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도 표시해줘야 돼. 그러면 보통 저당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2개, 채권액, 채무자. 그러면 특수한 걸로서 우리 이제 소유권 이해 권리의 표시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공동담보를 표시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필요적 기록사항을 우리가 봤네요.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채권자가 바뀌었다. 채권자가 바뀌면, 자, 병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저당권 양수인이 되고, 이 사람은 저당권 양도인이 됩니다. 자, 양도인이 되고, 양수인이 되네요. 여기에서 이제 등기 권리자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요 채권자 이전해 갔으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가 돼.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여기 이전하면 요것도 이전한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이전하는 뜻을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됩니다. 저 저당권이 대표적으로 무슨 물건이니까 담보 물건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이전하는 뜻을 반드시 표기해 줘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 원인은 대표적으로 바로 채권 양도가 돼. 그러면 채권 양도와 관련돼서는 준물건 행위가 되겠죠. 자, 갑이 이제 이렇게 정으로 바뀌었어요. 정으로 바뀌었다. 정으로 바뀌면 요거는 채무자 변경 등기가 돼. 그러면 채무자 변경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도 안 돼요. 바로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되겠죠. 이때는 대표적으로 채무인수가 돼. 그러면 채무인수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 놔야 돼요. 이 관계를 한번 따져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83페이지 저당권이란. 자, 채무자 또는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이. 자,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다라는 거죠. 채무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점유에 이전하지 없이, 점유 이전 없이, 그러면 점유 X라는 거죠.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은 약정 담보 물건이다. 그래서 우함은 물.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 물상대의가 탄생하게 되죠. 자, 객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소유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이지만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밑줄 하나 딱 하나요. 저당권은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 자, 줄쳐놔요. 물리적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 설정하지 못한다.
자, 농지 저당권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저당권은 배타적 걸림으로써 동일한 목적물의 순위가 같거나 순위가 다른 수개의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중 저당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 저당권. 자, 5번에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죠. 권리질권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저당권뿐이라는 거예요.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이거는 대표적인 뭐예요? 바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당권은 압류, 가압류의 목적이 될 수도 당연히 있고요. 자, 질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질권에 대해서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죠. 동산질권은 전당포죠. 전당포 바로 특별법이 됨으로써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고 권리질권은 대표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383페이지. 자, 필요적 정보 기억에 읽어봐요. 그래요. 채권액 좋아요. 자, 이번엔 이제 리언의 채무자 좋아요. 자, 그러면 384페이지 디귿 공동담보의 표시 좋아요. 자, 피담보 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공동담보의 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사항 대표적으로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 공동담보의 표시, 소유권 이해 권리의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 쭉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385페이지 7번에 공동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을 제공하는 부동산이 몇 개? 5개 이상입니다.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편철해주고 대표적으로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고 대표적으로 등기관이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5페이지 맨 위에 기억 공동담보 목록 5개 이상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쭉 한번 나와 있네요. 자, 저당권의 효력을 한번 보시죠. 자, 385페이지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의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경우 정축 건물에 대해서 우리 따로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토지의 건물 찾아서요. 토지를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토지의 건물은 이를 토지의 부하물이나 종물을 볼 수 없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 건물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적할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이 되는 거죠.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우리 민법 2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86페이지 저당권 이전 동그라미 앞에 저당권이 붙었죠. 적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저당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 한번 잡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세에 뭐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때문에. 자, 그러면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자, 저당권 이전 등기는 자, 니은과 관련돼서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니은 확인해 둬요.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저당권 이전은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항한다. 여기서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면 여기 이제 저당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저당권 양수인이고 저당권 양도인.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가 바로 대표적인 등기 원인이 되겠죠. 자, 이번에 저당권 변경 등기입니다. 자, 채무자가 바뀌었다. 채무자가 바뀌면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되겠죠. 이때 등기 원인은 대표적으로 채무인수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느냐? 은행이 되고 그래서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자,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된다라는 거. 요게 조심해서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 신청인 채무자 변경, 등기원으로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요거 정확하게 조심해서 따라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2번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저당권 변경 등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정축을 했어요. 정축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변경 등기는 하지 않죠. 부합물에도 종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자, 부동산 변경 등기는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387페이지 상단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상단에 그러면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변경 등기 정축된 건물이나 신축한 부속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뜻의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가로 열고 부동산 변경 등기는 요한다. 요거 하나는 꼭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써 놓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제 가까운 의뢰 관계에서 자, 병이 있어요. 자, 그러면 1억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죠? 부기 등기죠. 요게 주 등기가 돼.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누가 등기 걸리잖아. 말소 등기를 할 때 누가 걸리자일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저당권 양주인이 되고 이때는 주기 등기를 말소되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는 무슨 말소가 돼요?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연결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요 관계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뭐냐? 요 사람이 이제 말소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요래는 당연히 등기 의무자가 되죠. 요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 당사자로서 등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이때 등기 청구권은 뭐냐?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등기 명인이 되죠. 요거는 그러면 얘는 현재 등기 명인이면서 제3취득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 방해받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등기 청구는 채청이요. 이때 등기 청구는 대표적으로 물청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맨 밑에 387페이지와 관련돼서 4번의 등기 실행이 나와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주등기 줄여놓고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시키는 대로 해봐요.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저당권이 이전 등기된 부기 등기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주등기 요게 말소가 돼야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는 무슨 말소다? 대표적인 직권 말소가 돼요. 그래서 니은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보시죠. 388페이지. 저당권 등기에서 채권자 변경과 채무자 변경. 자, 채권자가 변경이 됐다. 채권 양도죠. 권리 주체 동그라미.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럼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가 되고 등기 권리자는 대표적으로 저당권 양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대표적인 채권 양도. 자, 채무 인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채무자 변경이네요. 권리 내용의 변동으로서 저당권 변경 등기가 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바로 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채권 양도, 채권자 변경, 저당 주체 변동, 저당권 이전 등기. 자, 채무 인수와 관련돼서 채무자 변경 내용,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됩니다. 그것도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양도, 저당권 이전 등기.
자, 만약에 요 채권자 명의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겠죠. 채무자가 바뀌었다. 이때는 바로 저당권 변경 등기가 돼. 그래서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라는 거네. 의미상으로. 그래서 요 관계가 좀 복잡하지만 이런 관계를 한번 따져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저당권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점유X 부동산 일부 X가 되네. 자, 점유X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점유X는 대표적으로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공동저당이라는 게 나오네. 공동저당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공동저당은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게 있고요. 창설적 공동저당. 자, 창설적 공동저당 이미 한번 들었겠죠. 창설은 자,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A적 합병 가능.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네요. 추가적 공동저당의 뜻이 들어가면 이거는 대표적인 자, 직권 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A적으로 합병 가능. 요거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추가적 공동저당의 뜻, 직권 등기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공동담보와 관련돼서 공동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 바로 5개 이상일 때 누가 작성해 주는 걸로, 등기관이 작성한 걸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걸로. 자,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우리 배당과 관련돼서 자, 동시배당이 있어요. 동시배당은 액매대가 안분해서 비례해서 받아가죠. 자, 이시배당과 관련돼서는 이시배당은 선순위가 받아가, 선순위가 가능하면 후순위가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대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네. 공동저당에 있어서 대의신청, 공동저당의 대의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자,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이 정도 정리해 두시고, 공동담보 목록은 대표적으로 무슨 보전장부다? 영구 보전장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8페이지 공동저당이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 밑줄 하나 딱 꺼놓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분류와 관련돼서 389페이지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어요.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꼭 하나 써놔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 밑줄 하나 딱 꺼놔요. 자, 추가적 공동저당에서 대표적으로 뜻의 등기는 대표적인 직권 등기라는 거. 한 개의 부동산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에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공동저당을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자, 공동담보의 표시와 관련돼서 공동담보 목록이 연결되네요.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이다. 대표적으로 5개 이상이며 대표적으로 누가 작성해준다. 등기관이 작성한다라는 거.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은 대표적으로 무슨 보전장부냐? 영구 보전장부가 됩니다. 자, 8번에 공동저당의 대의등기. 오늘 제목만 확인해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저당의 대의등기. 우리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배당,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죠. 이시배당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대의신청. 이 정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동저당은 창설적 공동저당,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고 추가적 공동저당의 뜻, 직권 등기며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5개 이상 등기관이 작성해주며 여기에 대해서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우리 이 동시배당, 이시배당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의, 그래서 우리 대의신청도 가능하다. 그래서 공동저당은 그 정도만 정리해두면 공동저당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9번은 이제 무슨 저당이 있죠? 바로 건저당이 있네요. 자, 건저당과 관련돼서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라고 그랬어요. 자, 건저당권과 저당권 그 위에다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세요. 자, 건이라는 것은 요거는 뿌리건자. 그러면 의역을 하게 되면 요거는 뭐입니까? 뿌리건자가 자, 계속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 의미이다. 자, 건저당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불특정 채권이다. 그래서 불특정 채권.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특정 채권.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는 채권 최고액이 돼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그래서 최고가 되죠. 자, 건저당 건자가 들어가면 요거는 부정성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에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화가 돼요. 이 말은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 돼요. 이 마이너스 통장을 변형한 게 대표적인 건저당이거든. 건저당을 변형한 게 완화. 대표적으로 그렇게 예를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짜리를 다 썼더라도 그걸 갚는다 해서 그 마이너스 통장은 소멸하지 않죠. 실무상 건저당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은 이제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경매가 X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X. 자, 경매가 X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대표적으로 실행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죠. 경매가 실행 비용이니까 실행 비용. 그래서 실행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건저당은 그러면 이 건이라는 걸 떼줘야 돼. 건을 떼주려면 이 건을 떼주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특정 채권이 되고요. 이 채권 최고액에 따라서 채권액이 됩니다. 이거는 부정성이 강화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경매 5가 돼. 그래서 우리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원리의 손실이 돼. 손실. 그러면 원본 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이게 이제 실행비용이 된 거죠. 그래서 경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관계를 우리가 봤고요. 건저당에서 대표적으로 요 채권은 이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이제 통상 1금융권에서는 110%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자가 되죠. 자,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이다. 수인이라도 채권, 채권 따로따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항상 단일 기록이라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채권, 채권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채무자, 연대 채무자로 표시하지 않아요. 채무자 A, 채무자 B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건저당과 관련돼서 그러면 건저당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자 해지하게 되면 약정이 없을 때 해지죠. 그러면 건저당 건자가 언제 그러면 건저당 건자는 언제 특정이 되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경매 신청시가 돼요. 그래서 경매 신청시, 그러면 후순위 건저당 건자는 경락대금 완납시가 되겠죠. 완납한 때 이렇게 특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2페이지 건저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저당이란 392페이지 계속 동그라미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 줄쳐놓고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이게 바로 건저당이라는 자, 건저당은 그러면 결산기가 필요적 기록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건저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대표적으로 뭐가 돼요? 채권, 최고액가, 그 다음에 채무자, 그 다음에 건저당이라는 설정이라는 뜻 이걸 기록해 줘야 되겠죠. 자, 저당권의 차이점 한번 계산해보죠. 자, 채권액을 결산기에 이르기까지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증감 변동함으로써 중간에 일시적으로 채권이 0이 되거나 다른 권리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정성을 완화시킨다는 소리고요. 자, 채권액을 기록하는 저당권과 달리 건저당에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는 반드시 단일 절정하고요.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요거 한번 기억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특히 요 니은에 대해서 잘 잡아놔야 돼요. 자,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필요적 채무자, 채권 최고액, 건저당이라는 뜻
요거 한번 잡아두시고, 자, 채권 최고액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 요거 하나 줄쳐놓고, 자,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그거 하나 잡아두세요. 자, 이번엔 마지막 제줄에 한번 보죠.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연대 채무자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단순한 채무자로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과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대해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 자, 이제 집에 가시려면 요 정도는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건저당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습니다. 자, 건저당 계속 의미.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액, 부정성의 완화, 경매 X, 실행 비용 X가 되죠. 저당권은 해지하게 되면 저당권은 이제 특정 채권, 자, 그 다음에 채권액, 그 다음에 부정성의 강화, 그 다음에 경매 O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 1억 1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건저당 건입니다. 자, 건저당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건저당 건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건저당 설정자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되죠. 자, 건저당은 이제 요 건과 관련돼서 건저당은 특정이에요, 불특정이에요? 불특정이죠. 그러면 건저당과 관련돼서 항상 자, 전하고 후를 나눠봐야 돼. 전후. 이렇게 이제 나눠졌을 때 A가 C한테 넘겼을 때, B가 C한테 넘겼을 때. 자, 그러면 이제 피담보 채권 전에 넘겼다. 후에 넘겼다.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건저당 이전 등기가 되죠. 자, 건저당 이전 등기가 돼요. 자, 이 사람은 건저당 양수인이 되고요. 이 사람은 이제 건저당 양도인이 되겠죠. 자,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넘기면 요거는 계약 양도가 돼요. 계약 양도. 자,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후에 넘겼다. 그럼 대표적으로 요거는 채권 양도 똑같아져요. 저당과 채권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우리 채권자 즉 계약 양도 후에는 채권 양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A가 C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이제 전하고 후를 우리가 나눠봐야죠. 전, 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건저당 설정자죠. 건저당 설정자고, 이 사람은 뭐예요? 자, 제3취득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이다.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A가 C한테 넘겼죠. 그래서 단지 계약을 넘겨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약인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때 휴때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요때는 바로 채무인수가 돼. 그래서 채무인수 특정을 넘기면 이때는 대표적으로 건저당 변경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채무자 변경, 채무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자, 채무자가 바뀌면 건저당 변경 등기요. 채권자가 바뀌면 건저당 이전 등기요. 자, 그러면 이때는 계약을 양도받은 거예요. 그러면 후 하면 특정하고 있는 채권을 양도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채무, 저당권 전이라면 그때는 계약인수, 채무인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잡아서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만세삼창 외쳐봅시다. 또 안 나오네. 계약 양도. 채권 양도 전후 후면 이때는 계약인수, 이때는 채무인수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의 건저당 이전 등기 찾았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전에는 기본계약서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일부가 양도돼. 그래서 계약양도라는 줄 딱 꺼놓고요. 그래서 계약양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번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죠.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 채권의 양도 또는 대변제가 있으면 이때는 대표적으로 무슨 양도가 된다. 바로 채권 양도가 돼. 그래서 전이라면 계약 양도, 후라면 채권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건저당 변경 등기가 있어. 변경 등기가 채무자 변경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 전이라면 계약 인수 이렇게 이제 줄서 나오고요. 후라면 뭡니까? 그때는 채무 인수가 돼요. 그래서 채무 인수.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건저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계약 인수, 여기는 채무 인수, 여기는 계약 양도, 채권 양도. 요걸 한번 그림을 구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의 건저당 이전, 건저당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저당 말소 등기네. 건저당 말소는 주등기죠. 특히 2번을 보시죠. 건저당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건저당 설정자, 설정 당시의 소유자죠. 자, 건저당 건자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는 대표적으로 뭘까요? 바로 등기 청구권 중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제3취득자, 현재의 소유자죠. 현재의 소유자면서 제3취득자와 건저당 건자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요 2번과 관련돼서는 특히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요 2번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건저당. 자, 공동저당 우리가 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네요. 권리질권. 자, 권리질권과 관련돼서 394페이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에 대한 대표적으로 권리질권이에요. 자, 질권과 관련돼서 질권 그러면 질권에 대해서는 동산질권이 있어요. 그래서 동산질권이 있고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 X가 돼요. 그러면 이때 권리질권은 대표적으로 등기가 5가 되죠. 이때 뭐예요? 이때의 대상은 바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 대표적으로 권리죠. 그래서 권리질권으로서 이때 권리질권은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4페이지 팁을 한번 보죠.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 부채권뿐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이다. 이 소리입니다. 요거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대해서는 안 봐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96페이지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 요게 나와 있죠. 자, 채권 담보와 관련돼서 특히 채권 담보권은 대표적으로 2개 정도만 확인해 주세요. 채권 담보권도 등기 능력이 있다. 이때 등기함으로써 대표적으로 계기는 힘, 무슨 역이죠?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등기는 대항력으로서 이때는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이 정도 한번 확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담보권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이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채권 담보권도 대표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역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자, 396페이지 3번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동그라미 3번. 대표적으로 우리 채권 담보권은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39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요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우리 담보권과 관련돼서 그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이 측면에서 이제 5개를 생각해 두는 거예요.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바로 저당권, 대표적으로 건저당, 공동저당, 그래서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5개. 용의권에 관한 등기는 지상권, 구분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에 관한 해서 5개, 여기도 5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대표적으로 제오절, 신탁에 관한 등기,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좀 낮에 좀 덥더라도 밤에 이제 아침에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요. 감기 걸리면 이거는 또 한 2주가 후딱 지나가 버려요.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요. 저는 그래요. 일단은 건강을 먼저 생각하세요.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네 번째도 건강입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 뒷심이 발휘가 되거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동강회원 여러분들도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도 우리 열심히 자 포기하지 말고요. 이 동배움 회원 여러분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차근차근 해나간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impossible 불가능하죠. 하면 사고의 전환만 있으면 I am possible 돼. 하는 걸, 자, 점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그러니까 no 하지 말고 거꾸로 on 계속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받침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끝까지 강의들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